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백신 후유증으로 제가 금요일, 토요일 너무 좀 몸이 안 좋아서 영상을 좀 올리지 못했고요. 오늘 영상을 좀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주주분이 또 여러분들이 또 가장 궁금해하는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메일을 보냈는데 그거에 대한 또 답변이 왔고 쭉 읽어보니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야 될 만한 뭐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있다라는 그 판단하에 좀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봐주시고 지금 불안해하신 주주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영상 보시고 또 올바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 전에 먼저 보면 금요일장이 끝났습니다만은 어, 그 전체적인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은 꽤 높은 상승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동안 조금이나마 상승을 보여줬던 진단키트 섹터들은 그닥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못한 하루였고요. 최근 들어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50만 주 이상이 나오는 흐름 속에서 금요일 날은 약간의 매도, 한 4만 주 이상의 매도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다른 진단키트들은 대부분의 진단키트 업종들이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지지난주 큰 폭의 하락을 보였던 만큼 상승은 그만큼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많은 주주분들이 도대체 회사의 대응, 어떻게 앞으로 헤쳐나갈 것이며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거에 관해서 주주분이 메일을 보냈고 여러 가지 질문 속에서 회사의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답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이 하락에 못 버티고 매도하신 분들도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아니면 미래를 보고 분명히 반등할 것이다 라는 생각에 계속 보유 중인 분들에게는 또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최근 주가 약세 국면 속에서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며 보내주신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가 하락 문제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주주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미국 증시 하락, 중국 공급 이슈, 유가 상승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서 국내 증시도 함께 조정을 받는 증시 주변 환경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관련 변수로는 2020년에 코로나 발생과 함께 최대 수혜주로 각광을 받았지만 작년 11월 백신이 보급되기 시작한 이후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약화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가가 계속 하염없이 흘러내렸죠. 그런데 회사에서는 방어를 좀 못한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물론 올해 들어 델타 변이 확산으로 다시 관심을 받기도 했지만 백신 접종을 증가와 함께 유럽 선진국들 중심으로 위드 코로나 전략으로 전환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증시의 오피니언 리더 격인 국내 기관 투자자 및 애널리스트들의 향후 전망은 여전히 보수적 입장에서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기관 투자들은 작년 11월부터 차익 실현 후 매수세를 그다지 보이지 않음으로써 현재 지분율이 4%대에 불과함, 외국인 기관이 14%대, 애널리스트들은 작년 하반기 코로나 영향이 감소하면 올해 실적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다. 올해 들어 여전히 견조한 실적 흐름을 보이자 이제는 내년도 실적 하락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당사를 커버하는 애널리스트가 이탈하기도 했지만 저희 IR의 노력으로 다시 커버 애널리스트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 그런 기사가 나오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당사는 코로나 상황이 부여한 절호의 기회를 활용하여 중장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미래 비전을 소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진단시약 판매 회사에서 분자진단 생활화를 선도하면서 분자진단 플랫폼 회사로 변신을 추구하고 있고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갈 것입니다. 제품 라인업, 이 한정된 분야 휴먼 진단시약에서 전체 휴먼 그리고 동식물 분야까지 확대, 그리고 장비, 원재료, 경쟁력 강화, 올리고 효소 및 핵심 진단 장비 내재화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내년 중 판매 추진, 거래선 확대. 이건 대형 병원 또 대형 C랩 중심에서 중소병원, 로컬 클리닉까지 확대하고 장비 설치는 19년 말에서 1,800대가 나갔고 20년 말 기준 3,400대, 21년 말 기준 5,000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 확대, 유럽 시장 7개 해외 법인 중심에서 미국, 아시아, 중남미 시장 확대, 전략적 중요 국가 신규 법인 신설 등 또 미국의 그 바이오라드사와 FDA 공동 대응, 미국 시장 진출, 이것은 2023년부터 본격 판매를 시작합니다. 분자진단 플랫폼 회사로 변신하기 위한 그 밖의 기반 강화 노력,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동 개발 플랫폼 구축, 또 국내외 전문가들의 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네트워킹 구축, 또 진단 결과 자동 판독 시스템 구축, 이어서 자체 개발이 어려운 장비 등 아웃소싱, M&A 수단 포함입니다. 상기 설명한 이 사항들은 주주님께도 인지하셨겠지만 그 성과가 단기간에 창출되기보다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서서히 그리고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여기서의 문제점이 있는 거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서서히 그리고 광범위하게. 네. 주가가 10,000원짜리가 예를 들어 10만 원이 됐어요. 그런데 바로 시장에서 아까도 여기서 언급했다시피 애널리스트들은 내후년, 내년 그 뭐 3년 뒤, 5년 뒤 매출 때문에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결국 하락해서 10만 원까지 갔던 주식이 다시 5만 원, 뭐 8만 원, 7만 원, 5만 원, 3만 원, 만 원이 됐어. 그런데 다시 미래 비전을 제시하면서 다시 5만 원이 됐어. 그럼 이게 상승한 겁니까? 자, 계속 보고 잠시 후에 또 이야기해 보시죠. 일부 주주님들께서는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공시하라고 요구하시지만 특성상 의미 있는 이 성과가 창출될 때에 공시나 보도 자료를 통해 시장과 공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바이오라드 계약, 에이오스 개발 성공 등이 그러한 사례이며 참고로 M&A 관련 사항은 구체적 결정이 나기까지 공개할 수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저희 대표이사의 매경 인터뷰나 플랫폼 회사로 변신 같은 보도는 저희 회사의 중장기 성장 방향성을 시장 참여자들과 공유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대신 뭐 아무도 공감해주지 않고 주가는 되려 빠지기밖에 안 했죠. 다만 저희들의 비전 실현 노력이 립서비스가 아니라는 것은 그동안 추진해온 핵심 인력 확충 노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력 확충이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2020년부터 다양한 분야의 인력들을 확충하고 있는데 확충 인력의 50%가 R&D 인력입니다. 저희 경영진이 미래 성장을 위한 도전의식과 목표의식이 없이는 실행하기 어려운 결정일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험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총 인력 2019년 말 300명대에서 2020년 말 600명대, 2021년 상반기 말 1,000명을 초과했습니다. 자, 분야는 뭐 바이오, IT, 뭐 SW, 화학 물리 분야 등 R&D가 50%대이며 최근 박사급 인력 확보하며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회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래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과 관련된 시장의 인식이 저희 주가 밸류에이션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인식 변화를 위해 IR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뜬구름 잡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즉 앞서 설명한 노력들을 저희를 통해 저희 회사를 성장주로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아야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결과물, 안정된 경영 실적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확실성과 우려가 존재합니다.
자, 그럼으로써 블레이션에도 부정적 영향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일부 개인 주주분들의 주장하는 단기적 처방 요구가 과연 큰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 IR도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공매도 차단, 추가 자사주 매입, 호재성 공시 중대 요구, 기관 투자자 대상 IR 활동 중단, 즉각적인 코스피 이전, M&A 실시 등 다양한 요구를 개인 주주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주 환원과 관련된 사항은 올해 이미 무상증자, 분기배당, 자사주 매입 300억 등은 이미 실시하였으며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이 단기적 주가 하락 방어 효과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밸류에이션 제고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코스피 이전과 M&A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구체적 결정이 내려지면 시장과 공유하겠다고 했으나 시장 기대 대비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공매도에 대해서는 국내 규정상 합법적인 공매도를 차단하는 방법은 없으며 불법적인 공매도는 사례를 파악하면 관계 당국의 조치를 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매도와 관련 많은 개인 주주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표이사를 비롯한 특수관계인이 대차 거래에 관여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국내 규정상 차입하지 않는 공매도는 불법인데 공매도 세력은 과연 어디에서 주식 대차를 하고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분율 30%대인 특수관계인은 아니고 국내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4%대, 14%대인데 지속적으로 대차를 해줄 투자기관이 많을지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대차를 해준다는 것은 장기 보유 전제하에 낮은 대차 수수료라도 챙긴다는 것인데 투자 수익률에 민감한 투자기관이 과연 적극적인 대차를 해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주주입니다. 일부 주주들 주장으로는 대부분의 대차 물량이 일부 국내 증권사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국내 증권사가 대차 물량을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불확실하지만 주주님께서도 함께 고민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 주주님들은 IR이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IR을 할 때마다 주가가 떨어지니까 아예 이들을 대상으로 IR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의 현행 밸류에이션 저평가를 완화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관 투자자 비중을 현행보다 높이지 않고는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 IR의 입장에서는 국내 기관 비중이 4%대에서 10%까지 증가하고 14%대인 외국인 기관 비중이 20%까지 증가할 수 있다면 이 과정에서 분명히 밸류에이션 상승 효과가 가시화되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들 투자기관의 인식이 여전히 보수적이어서 이러한 인식 변화를 시키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저희들이 타겟하는 바이앤홀드 성향의 투자기관은 단발성, 호재 공시에 연연하지 않고 중장기적 실적 성장 가능성에 보다 무게를 두는 성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투자 기관들 대상으로 저평가 매력도를 부각하기 매수세를 유도하게 되면 악세장에서는 방어할 역할, 상승장에서는 주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투자 기관들의 인식이 보수적에서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면 매수 흐름에 대한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공매도 세력이 적극적으로 공매도를 수행하지 못하게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IR은 중장기적인 밸류에이션 제고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야 되는데 최근 들어 정상적인 IR 활동을 수행하기가 시간적으로 점점 어려워져 고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개인 주주분들이 언급하고 있는 공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증권거래소 규정에 의거하여 관련 법규 규정을 준수하면서 가급적 호재성 사안을 많이 공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공시 관련 이야기인데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당사의 현실은 당사 해외 법인 중심의 판매 방식이 주력이다 보니 공시 또는 보도 자료에 소재가 될 만한 의미 있는 계약건 발생이 희박합니다. 그래서 계약 공시 건수가 적은 것입니다. 올해 발생한 이태리, 스코틀랜드, 독일 관련 계약건은 정부에서 입찰해서 당사가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수백억 대 규모의 계약건을 보도한 것인데 그러한 사안이 자주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증권거래소와 협의하였지만 해외 법인의 계약은 자율공시로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도 자료로 시장과 공유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수출할 때마다 혹은 시약 인허가를 받을 때마다 공시나 보도 자료를 요구하시는데
그러면 수백 또는 수천 건의 공시를 공시 당국에서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법인을 제외한 세계 각국의 거래선이 수백 개가 있으며 하나의 시약을 국내 인허가 후에 세계 각국에서 인허가를 받을 경우 최소 수십 건이 될 것입니다. 개인 주주분들이 호재성 재료를 찾아 이 공시나 홍보를 해달라는 배경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올해 초 국내 인허가를 받고 언론 보도한 시약건이 시일이 흘러 브라질 정부로부터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시약은 관심의 중심에 있는 델타나 람다 변이는 대상에서 빠진 이전 버전의 시약이었습니다. 이 건을 가지고 공시 당국의 승인을 받고 국내에 기부된 시약으로 국내 언론, 기자로부터 계속 관심을 얻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홍보 의지가 없다는 항의도 많이 받았습니다. 주주님께서 세 가지 정도 질문을 해주셨지만 질문 각각이 상호 연관된 측면도 있어서 현재 주식시장에 대한 인식, 저희가 처한 상황,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등에 대해 애들러 답변을 드렸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며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질문을 주시고 특히 저희 IR과 관련하여 건설적인 제안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 답변이 보내져 왔습니다. 뭐 여러 주주님들이 워낙 그 주가 흐름, 또 낙폭, 이 폭락이 심하다 보니 뭐 공시 관련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또 저희가 이제 지금 보고 나니까 충분히 이해가 됐고 어쩔 수 없이 뭐 해외 법인권은 공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뭐 대부분의 매출이 또 해외 법인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 하니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만은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거예요. 그 전에 미리미리 좀 준비해서 사실 지금 시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미래 비전은 향후 1, 2년 안에 이루어진다기보다 사실 주식 시장은 3개월 뒤의 매출, 또 6개월 뒤의 매출, 1년 후의 매출, 점점 우상향을 하는 그림이 그려져야지만 상승을 할 텐데, 뭐 5년 뒤, 10년 뒤 것을 우둔하면서 그것도 확실히 된다는 보장이 없고,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야말로 희망 고문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실적인 방안, 현실적인 대책을 주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 사측의 답변을 제가 보면서 참 미리미리 왜 대안을 준비하지 못했고 다 때가 있는 법인데 그 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사측의 답변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바랄 것은 제발 사측에서 이야기한 대로 네, 5년 뒤, 10년 뒤에 꼭 그 예상했던 매출이 나오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자,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주주님들, 우리 서로 보듬어주고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주식 사고팔고 놀자 TV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장을 또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